자, 이 킹크랩이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속살 꽉 찬 이 맛있는 킹크랩은 아니고요. 자, 이 댓글 조작 시스템입니다. 댓글 내용을 조작하는 건 아니고요. 순서를 조작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댓글 보시면 밑에 이런 공간 표시나 이 비공간 표시 있잖아요. 이거를 마구 이제 시스템이 누르게 해서 댓글을 순위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감이 많이 눌러진 댓글이 올라가면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 그게 마치 여론인 것처럼 이제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입니다. 자, 킹크랩 서버에 수천 개의 아이디를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요, 킹크랩 시스템이 댓글 순서를 조작해야 할 기사와 댓글을 이 휴대전화로 이렇게 지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휴대전화가 이 서버에 있는 아이디로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로그인, 로그아웃, 로그인, 로그아웃 하면서 이 공간 표시나 비공간 표시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누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흔히 뭐 매크로라고도 이제 하죠. 그렇게 이제 조작한 곳이 포털 세 곳인데 네이버, 다음, 네이트입니다. 가장 많이 조작한 곳은 네이버였는데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보실까요? 자, 2325개의 아이디를 저장을 시켜 놓은 다음에 7만 개 넘는 기사에 조작한 숫자가 8,833만 개입니다. 무려. 다음과 네이트도 좀 숫자는 적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여론을 조작을 하죠. 김경수 전 지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드루킹 만난 적도 있고 댓글 작업도 하는지는 알았지만 수작업으로 하는지 알았지 이렇게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지는 몰랐다. 반면요,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경수 지사의 승인을 받고 킹크랩을 개발, 운용, 수시로 보고까지 했다. 미군의 심장인 펜타곤 인근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진이 공개되자 미국 국채와 금 가격은 치솟았고 증시까지 한때 출렁였습니다. 러시아의 선전 매체까지 깜빡 속아 폭발 사진을 게재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고 미 국방부는 조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이 담긴 가짜 사진은 워낙 정교해 지지자들을 한때 자극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당시에는 피해 어린이를 안고 있는 가짜 그리스 구조대 사진으로 모금 사기가 벌어졌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입은 흰색 롱패딩이 AI 사진인 줄 몰랐던 소비자들은 구매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톰 크루즈입니다.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기자의 모습에 영화배우 톰 크루즈의 얼굴만 합성한 가짜 AI 영상입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 없어도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으로 단 몇 분 만에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포스트 휴먼이 몰려온다. 이번 시간에는 가짜뉴스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5일 미국 증시는 뚜렷한 악재가 없음에도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투자자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가 갑자기 상승하여 자동 매도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생긴 일종의 디지털 재앙이었죠. 미국 증시의 매도와 매수는 85% 이상이 자동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2016년 미 대선을 앞둔 3개월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는 가짜뉴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줄 만큼의 여론을 형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사례들을 통하여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함과 고효율성을 갖게 해주었지만 그 기술에 대한 통제 불능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의 자동적 인식과 판단에 의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기계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의 등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저자는 주장하죠. 민주주의는 식견과 독립적 판단 능력을 가진 시민들이 합리적 토론과 여론 형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설계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첨단 기술이 등장으로
새로운 정보 확산과 여론 형성이 지금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집단은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SNS의 특징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특정 여론을 주도하여 국민들이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의 최근의 대표적 사건이 전 김경수 지사의 킹크랩 사용, 댓글 사건으로 선거철 정치판에서 하나의 부정한 히든 카드처럼 사용되어지는 경우였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 조작 영상은 보이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인간의 인지 구조를 철저히 속이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구의 개발을 통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도구에 더 많이 의존하는 삶이 일상화되었지만 그 대표적인 부작용도 함께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작동 방식이 사업상, 기술상의 기밀이라는 이유로 밝혀지지 않은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은 그것의 설계자의 정치적 편향성, 반인종주의, 정치에 대한 혐오 등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며 금지되어야 하는 성향의 작동 원리가 내재되어 있어도 타인들은 알 수 없으며 설계자마저도 이해와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충격적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사고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를 사고가 일어난 후에 뜯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작동하는 기간에는 그 누구도 그것에 관한 정확한 정보와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예일 것입니다. 현재 AI는 스스로 온라인상에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하여 스스로 학습하며 처음 설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더 진화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대전에서 알파고의 압승은 이런 기술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은 결국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기존 질서와 설계 구조를 반영할 따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딥러닝은 주어진 데이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기존 데이터를 반영한 사람들의 속성이 반영된 구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알고리즘은 흑인의 얼굴 사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동물로 판단하여 새로운 디지털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백인, 남성, 고소득자, 영어 사용자가 대다수라는 것은 곧 알고리즘 설계에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가치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 페미니즘 관련 영상에서도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는 항상 중산층의 고학력이며 백인 남성이 모든 사회적 차별과 젠더 갈등의 기준이 되었으며 지금도 미국의 암묵적 사회의 모든 기준을 이끄는 기준이라는 사실과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AI와 SNS 알고리즘은 편향되고 왜곡된 결과를 내놓아도 그 구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가짜뉴스로 지금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AI 기술과는 달리 인간의 본성과 인지 능력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 AI의 가짜뉴스의 영향력을 키우는 최대의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이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실에 대한 올바른 자각, 기술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와 그 전제가 되는 모든 가치들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는 AI나 알고리즘이 인류를 위협한다는 생각보다는
특정 이익 집단이 다수의 이용자를 조종하고 착취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기술이 가진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이는 현재의 인간과 사회 질서에 AI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현실적 힘과 영향을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라는 원점적 시각에서 다시 논의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선 누가 복잡한 다기능의 AI를 이용하여 개인과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지 파악되고 드러나야 되는 일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의 논의와 참여를 통하여 개인과 사회를 지배하는 거대한 권력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경계되어야 할 존재인 것이죠. 이를 통제할 수 없다면 소수의 기술 집단과 권력 집단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뜻대로 대통령의 권한보다도 더 큰 초거대 권력으로 한 사회를 통제하며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글로벌한 위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현실에 도달해 있다고 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화된 미디어 환경은 특정 관심사만을 쫓아서 공공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범사회적 무관심을 생산하며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 SNS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의 치명적 문제점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유튜브에 접속하는 순간 내가 검색하고 관심 가졌던 주제에 관한 영상이 첫 화면에 떡하니 추천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누구나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그 영향력을 더 높여가겠지만 그것에 대한 절제와 공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이 관심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가짜뉴스는 앞으로 실체적 사실을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특정 집단의 뜻대로 민주주의 파괴와 여론 선동조는 우리 일상과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 것은 이미 답정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개인과 사회가 AI와 알고리즘의 오작동과 잘못된 이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를 감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으로 가짜뉴스로부터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우리 행복, 우리 안정된 삶을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라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